중국 윈난성. 이곳은 대자연의 장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입니다. 마방의 후예와 함께 인류의 오랜 교육로인 차마고도를 밟아볼 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요. 또한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양한 소수민족의 삶과 그들이 오랜 세월 일궈온 아름다운 땅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예쁘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땅, 중국 윈난성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윈난성은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대자연과 인류의 의지가 탄생시킨 경이로운 풍광이 자리한 땅이기 때문이지요. 그 땅을 찾아가는 오늘의 여정은 둥추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4배 크기인 중국 윈난성은 95%가 고원과 산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계곡과 분지가 자리하고 있죠. 해발 2,600여 미터의 고원지대인 둥추안은 1년 365일 붉게 타오르는 듯한 홍토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랜 세월 흙 속의 철분이 산화되고 침전되어 붉은 빛깔을 띠게 된 홍토지는 심겨진 작물에 따라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매년 5월과 6월은 분홍빛 감자꽃과 보랏빛 묻꽃, 푸른 보리가 홍토지를 수놓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새하얀 메밀꽃과 샛노란 유채꽃이 붉은 대지를 수놓지요. 하지만 홍토지의 붉은 속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는 감자 수확이 막 끝난 겨울철입니다. 홍토지는 대자연과 인간이 탄생시킨 경이로운 대지의 예술입니다. 대자연이 오랜 세월 붉게 물들여 놓은 땅이 도화지라면 생존의 의지로 그 땅을 개간하고 작물을 심는 인간은 이 땅을 채색한 화가인 셈이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돌 골라낸 걸로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척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쟁기질 해가지고 이 돌 다 골라내고 또 예쁘게 해서 저렇게 비단결 같은 농경집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야말로 자갈반 흙반인 척박한 땅 홍토지. 이곳에서 생산된 감자는 중국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주로 감자칩의 원료로 사용된다 합니다. 둥추안 마을로 들어서니 감자를 구워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휴, 이 바람 불고 추운데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这个是酸的 싼다. 아. 저거는. 啊，吃。你看嘛，你也不能吃呢。 인적이 드문 농한기라 이대로 아쉽게 떠나야 하나 싶었는데 홍토지에서 수확한 감자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매운 건 잘 못 먹지만 또 한번 해봐야지. 个吃个呢，他们个要呢。这样吃。
감자가 많이 나는 고장이어서 그런지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감자가 여기다 구우니까 이렇게 우리 찐 것처럼 물렁물렁 안 하고 살짝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 这个地瓜呢什么时候收获？就是这个时候是吧？ 아, 지금 수확한대요. 완전 핵감자예요. 어쩌지 맛있더라. 啊，就这个时候是，就是这个时候，什么时候种的？在3月份。 3月份. 啊，你来一次不容易嘛，来一次。 맛도 일품이지만 척박한 땅을 일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생각하니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감자입니다. 예로부터 윤난성은 고원과 산지, 구릉이 대부분인 거친 자연환경을 가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한 이들은 대부분 타민족들에게 쫓기다가 살아남기 위해 숨어든 이들이었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땅을 개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땅은 그들의 역사이자 윤난성의 역사인 셈이지요. 그래서인지 이 우물 주변에는 예로부터 두부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합니다. 호기심에 그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你好，这里是班金豆腐店呐。啊，我想看一下，可以吗？ 두부 만드는 것이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겠거니 했는데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물과 간수를 큰 틀에 넣고 굳히는 반면 이곳에선 콩물이 응고된 것을 조그마한 천으로 네모지게 싼 다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모양을 만듭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꼬마 두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这个豆腐也是那个旁边的大半斤的水来做吗？哦，这豆腐店从什么时候开始的？没有，是没得记。你一天做了这个豆腐几块啊2、3千块。 ？2、3千块，难怪这么快啊！我那些包都7000的。手艺真不错啊！哇， 두부는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는데 역시 두부 종주국답다 싶습니다. 水已经没有了。都熟了。我可以摸一摸吗？可以。 잘 나니까. 아유 이렇게 꽁꽁 예쁘게 싸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와, 요만한 천에 이렇게 하나하나 아유 예쁘게 메모지고 예쁜 두부, 작은 꼬마 두부가 됐습니다. 젠수이 주변의 산새가 우물을 만들고 그 물로 만들어진 두부는 이곳 젠수이를 대표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두부를 구워 먹는다 합니다. 그 맛이 궁금해서 인근의 두부구이집을 찾았습니다. 哎呀，香这边的烤啊，主要是烤。这哪个是烤好的？这个这个啊，谢谢。出来的板儿。哎呀， 밤처럼 생겼어요. 건강처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두부는 어떤 맛일까요? 그냥 맛만 보면 두부인가 할 정도로 쫄깃쫄깃하고 겉은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두부 맛이 납니다. 연한 두부 맛.
근데 짭짤해요. 간을 좀 하셨나 봐요. 젠수이의 두부구이집은 주인이 두부를 불판에서 구우면 손님들이 구워진 두부를 집어먹는데 주로 아이들이 간식거리로 먹거나 어른들의 술안주거리가 됩니다. 젠수이의 색다른 두부 맛을 본 저는 아일라오 산맥에 위치한 위안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위안양은 온통 구름과 안개의 세상이었습니다. 위안양의 진정한 모습은 새벽녘.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안개가 촉하게 껴가지고 이곳이 안개가 심하면 바로 코앞에 있는 다락론도 안 보인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안개로 가득 찬 느낌이에요. 바람을 따라 운해가 짙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하더니 드디어 중국 최대의 다락론이 펼쳐진 위안양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린다는 개벽의 순간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마치 하늘로 향한 계단처럼 층층이 만들어진 이 다락론엔 1300여 년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한이족의 그 기나긴 고난의 역사 그리고 이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원래 저 서북쪽 머나먼 칭하이 티베트 쪽에서 살다가 그쪽에 이제 붉은 돌과 검은 땅이 가득한 땅에 그들의 조상이 살다가 머나먼 이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일라오산, 에르산 기슭길까지 와서 여기가 지금 해발 1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엄청난 다락론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또 찡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다락론을 일군 이들은 윈난성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한이족입니다. 산을 깎아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고 그 논을 지탱해줄 축대를 돌과 흙을 이용해 세우고 개간한 논에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돌과 점토를 다지고 다진 다음 30-40cm 두께의 흙을 채웠습니다.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힘든 작업을 거쳐 이 거대한 다락론이 탄생된 것이죠. 한이족 농부인 리수린 씨는 이 논에 물을 빼서 밑의 논에 물을 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빼고 나니 큰 물고기가 눈에 띕니다. 쩌쩌리. 오. 월척입니다. 논에 물을 빼는 날이면 이런 수확물을 가져가기 위해 식구들이 함께 나온다네요. 리수린 씨는 이 수많은 논에 어떻게 물을 대는지 궁금해하는 저를 수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위안양의 다락논 사이사이엔 이러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 논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막았던 구멍을 열어놓으면 논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我问一下，这个水是从哪里流下来的？到那个沙池里面了嘛，啊，沙子上这个就下了。山上有什么水泉吗？这是这全部地下这里，就这田里面有水哦，的，那个水全部都一直流下去了，地下下面的田里面，水田。田里面有水。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매일같이 운해가 나타나는데 그 운해가 산으로 스며들어 이러한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 물이 맨 위의 논에서 아래 논으로 흘러 채워지는 것이죠. 수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난 뒤에는 막아두어서 아래쪽 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이 논에 물을 다 어떻게 되나 했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다 뚫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수로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다락논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진 수로. 한이족이 이 땅으로 이주해와 가파른 산을 깎아 농토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작물을 심어온 13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위안양의 다락논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을 마친 후 다시 모내기가 시작되는 이듬해 4월까지 이렇게 물로 채워둡니다. 이 시기가 한이족에겐 농한기인 셈이죠. 하지만 농한기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락논은 사람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可以继续，可以，谢谢。可以吗？我试试看。可以的。你这么就这可以的。啊。慢慢的。慢慢的，慢慢的。哇，我的努力。야, 이렇게. 발이 안 움직여져. 아! 야, 저거 짜왔었나? 왔어? 술라. 리허 씨가 걷어올리고 있는 것은 돼지 사료로 쓰이는 부유식물 술러입니다. 평지를 걷는 듯한 리허 씨와 달리 저는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락논의 바닥은 거의 갯벌 수준의 뻘밭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리허 씨. 한이족 여인들이 생활력 강하다는 이야기는 빈말이 아닌가 봅니다. 이걸로 딱 꼽아갖고 고정시켜 놓는 거구나. 어때 장대가 움직이지 않게. 아득한 옛날 한이족의 고향은 머나먼 서북쪽 티베트와 칭하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종족과의 마찰을 피해 자신들이 개간한 땅을 버리고 이 머나먼 윈난성의 끄트머리인 위안양에 정착한 것이죠.
이렇게 바지런한 한이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땅을 개간하며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我也已经习惯了。你每天都这样，都是好累吧？好辛苦啊！辛苦了啊，辛苦啊，多么辛苦啊！啊，每天都这样，都是吗？是，哦，你们这累不累？我不累。 허리가 아픈데. 한이족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원래 칭하이하고 티베트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스촨성 쪽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또 횡단산맥 줄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한이족 사람들이 호전적이거나 뭐 이렇지가 않고 자기들이 개간한 땅을 뭐 다른 민족이 와서 좀 떼앗으려거나 그러면 다시 그냥 아예 가져라 그러고 주고 또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또 새롭게 개간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곳까지 운남성의 남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척박한 산이니까 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개간해서 이런 논으로 만들어 놓고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숲이 없다면 한이족의 다락논도 없다라는 말처럼 숲에 둘러싸여 있는 칭커우 마을. 리허 씨의 초대를 받은 저는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섯 모양의 전통 초가집인 마고방이 즐비한 칭커우 마을은 한이족 마을 중에서도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먼 옛날 농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로도 그대로 남아 있고 마을의 한 귀퉁이에는 디딜방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받은 리허 씨의 집 역시 한이족의 전통 초가집인 마고방이었습니다. 1층은 가축의 공간이고 2층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리허 씨의 집에 들어서니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리허 씨는 어느새 전통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나 봅니다. 짙은 청색과 검은색을 선호하는 민족답게 리허 씨 역시 청색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90岁, 80岁. 那还没过河啊，那还我。하면은 내가 맡으면 되네. 맛있대.
20岁。嗯，哦，奶奶，你的帽子很漂亮哦，很漂亮。 한이족은 전통적으로 검은색이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쓰시고 계신 모자는 그 지금 일반적인 여성들이 쓰고 있는 모자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검은색을 주조로 하고 짙은 남색과 보라색과 초록색 술이 달린 이런 독특한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한이족 사람들이 서북 쪽에서 이동해 온 민족이고 또 동시에 검은색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 할머니가 쓰고 계신 이 모자가 그 한이족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그 검은 빛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숭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하얀 쌀밥. 이 안엔 천년 세월 한이족이 흘린 땀과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아유, 저 다락논에서 정말 열심히 농사 지으신 쌀로 만든 밥입니다. 정말 힘들게 만드신 쌀. 시시. 예, 이거 총각김치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밥하고 총각김치. 어우, 시다.哦，小，这好吃。好吃那个。这你们传统的泡菜吧？한이족泡菜叫什么？我切，我切。我切。须长是我切。我切。 식사 중 장신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这是银石吗？银子呢？银子。 한이족이 은빛 장신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득한 옛날 그들의 조상이 은빛 바다에서 태어난 황금빛 물고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화 때문입니다. 21년. 中华民国21년. 반짝이는 은빛 장신구는 그들의 조상이 태어난 은빛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마고방에는 중앙에 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죠. 마고방은 대부분 3층 구조인데 사람은 2층에 거주하고 3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됩니다. 여기가 나락 창고네요.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와. 역시 쌀의 민족답게 나락 창고가 아주 그득합니다. 밑에서 불을 떼서인지 3층 창고에는 검은 그을음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도 무청은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번도 제가 모구방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뾰족한 초가지붕이니까 지금 나무를 이렇게 나무로 대를 세우고 위에다가 초가지붕을 얹었습니다. 환기가 자연스레 잘 되는 초가지붕. 그래서 3층은 곡식을 건조시키거나 보관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시원하다. 여기가 옥상이네요. 나오니까 아주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나오니까 안에 시원합니다. 여기 마고방 저기 지붕이 이 버섯 모양의 지붕이 여기 올라오니까 제대로 보이네요. 와, 이게 지붕으로 얹은 지피구나. 오늘 저는 인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대대손손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불모의 땅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지로 일구어낸 인류. 중국 윈난성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다락론을 일궈낸 한이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윈난성 북서부, 덕친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아름답습니다. (5,000m가) 넘는 고봉만 무려 120여 개나 되는 이 지역은 해발 760m에서 6,740m에 이르는 산악 지형입니다. 또한 미얀마로 흘러들어 사린강이 되는 누강과 라오스로 흘러들어 메콩강이 되는 란창강, 그리고 장강의 상류인 진사강이 흐르는 땅이죠. 디칭 티베트인 자치주에 들어서니 백탑이 눈에 띕니다. 백탑은 초르텐이라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불탑이죠. 祈愿吉祥，新年嘛，祈愿平安。吉祥啊！ 저는 신년을 맞아 복을 기원하기 위해 초르텐을 찾아온 티베트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윈난성에는 8개의 각기 다른 소수민족 자치주가 있는데 이곳은 티베트인의 자치주입니다. 짱족이라 불리기도 하는 티베트인이 80%나 되는 이곳은 티베트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중 하나죠. 不，反了，不能反。不行不行，顺着，就这样，顺着吧。这样顺着方向。방향도 거꾸로 놓으면 안 돼. 티베트인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신봉해온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는 삶 그 자체죠. 这个是青稞那个颗粒那个，这是青稞。对，这个是我们一个信仰，一种信仰。用这个做比较干净，比较香嘛，烧出来这个烟比较香。 연기를 피울 때도 순방향으로 피워야 하듯 신에게 헌납하는 그릇이라는 의미의 초르텐을 돌 때도 순방향, 즉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러한 의식은 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공덕을 쌓는 길이고 염원을 비는 방법입니다. 这个方言是可以说是拜佛、拜神山、拜神的，代表吉祥。 현실 세계를 고해로 여기면서 내세에는 열반에 오르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현세에서 공덕을 쌓으면 내세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반에 오르는 길이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메이리 설산 아래 자리한 도시 덕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페일라이사입니다. 비레사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티베트에서 날아와 내려앉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또한 윈난성 최고의 설산이자 티베트 불교의 성산인 메이리 설산의 13개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의 초르텐에선 쉼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성산인 메이리 설산이 바라보이는 이곳이 티베트인에겐 더없이 좋은 기도처이기 때문이죠. 연기를 하늘로 피어올리고 초르텐을 돌고 나면 메이리 설산을 향해 룽다를 매답니다.
바람의 말이란 뜻을 가진 룽다는 기도문을 써넣은 오색 깃발들을 긴 끈으로 연결해 바람 부는 산 위에 매다는데 이러한 의식은 티베트 불교 이전의 티베트 민간 신앙인 베인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더 오랜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이 여러 가지 빛깔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원소라는 거죠. 빨간색은 햇살, 불, 그다음에 노란색은 흙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깃발에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서 올해 한 해 온 집안이 평안하기를 또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해서 저 수많은 설산의 산신들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룽다입니다. 지금은 경전의 말씀을 멀리 퍼져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진사강과 란창강, 누강이 흐르고 5,000m 이상의 봉우리가 무려 120여 개나 솟아오른 상강병류 협곡은 장대하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백미로 일컬어지는 메이리설산은 티베트 불교의 성산입니다. 성산 순례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시당에서 위봉 신폭으로 향하는 길도 그 순례길 중 하나죠. 저의 여정은 그 순례길이 시작되는 시당 온천으로 이어집니다. 먼 옛날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광범위한 지각 활동과 조사한 운동이 일어나 산악 지형이 발달한 이 지역은 지형도 복잡할 뿐더러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탐구 깊은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도상의 길이 없는 곳까지 가고 있어요. 시당 온천. 이곳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자 메이리설산 순례길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메이리설산으로 향하는 이동 수단이라곤 2발로 걷거나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방법뿐입니다. 멀리 시장 자치구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이곳은 메이리설산을 순례하기 위해 윈난성은 물론 우리에게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장 자치구와 스촨성, 칭하이성, 간수성 등에서도 티베트인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오케이. 티베트인들의 메이리설산 순례가 시작된 것은 700여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출발해 원나라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메이리설산에 당도했다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을 순례한 뒤 롱짱 카와거브란 경전을 쓰고 이곳을 성역화했다고 합니다. 그 뒤 티베트 불교의 성지로 추앙받아 오면서 이렇게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네요. 성산을 도는 것은 숭고한 치성 중 하나로 보다 나은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죠. 경건하고 엄숙하기만 한 길에 바람처럼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만 유용한 청년의 전용 차량은 바람처럼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가다 보니 휴게소가 나옵니다. 싱클라. 시당 온천에서 위벅마을까지는 대략 18km. 말을 탔을 때 67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 길에는 지친 사람과 말이 쉬어갈 수 있도록 4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수유차를 즐겨 마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추운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수유차로 갈증과 허기를 달래고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은 두 다리로 이 길을 걷고 이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신과 교감하고 염원을 비는데 그 흔적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이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12km를 올라왔어요. 이제 제일 높은 데고 여기 한 3,800m 되는 데인데 이제부터 마을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 6km 정도. 메이리 설산이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메이리 설산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서 티베트인들의 염원이 담긴 또 다른 흔적을 만났습니다. 모자도 있고, 와, 시계에다가 손보석에, 세상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저러한 물건들을 걸어두었을까 생각하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위벅마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을이다. 여기구나. 위벅마을엔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객잔이 몇 채 있습니다. 객잔의 부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겨울에 위벅마을을 찾는 이는 그리 흔치 않은 모양입니다. 조마 씨는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느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제게 숯불을 담아 화로를 만들어주고 뒤이어 따끈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곳인데 꼭 친구 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지치고 허기진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위벅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새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벅은 티베트어로 경전이란 뜻입니다. 저는 객잔에서 알게 된 식무 씨를 통해 위벅마을의 전통 가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这么早打扰你了，谢谢。 위벅마을 티베트인들의 전통 가옥은 주로 3층 구조입니다. 1층은 가축 우리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3층은 곡식 창고로 사용하는데 뻥 뚫린 이 집의 3층 창고엔 추수한 청보리가 그득합니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 청보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아추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청년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용감한 청년이 이 청보리를 무시무시한 요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요괴의 저주로 동물로 변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저주가 풀릴 것이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으로 저주에서 풀려갖고 마침내 그 여인과 더불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를 요리하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볶아서 익힌 다음 곱게 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을 참파라 부릅니다. 就拿干不净。然后够了，够了，然后用手来，用那个右手。右手来，是这样。 참파를 먹을 땐 수유차가 꼭 있어야 합니다. 찻잎을 끓인 물에 야크버터와 소금 등을 넣어 만든 수유차를 참파에 넣은 다음 반죽을 해서 경단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팍이라고 부릅니다. 고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티베트인들에게는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对，拿一点，我呀，然后蘸一下。 짠一下。 이게 돼지 기름 같은데. 맛있다. 우리 여름에 미숫가루 맛이에요. 이분들은 메이리 설산 아래 사니까 순례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시안 띵주 씨의 집을 나선 저는 위벙 신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객잔에서 만났던 조마 씨와 식무 씨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这是什么特别的情景呢？这个是还有那个私人呢，现在有那个东西摆在这里的，这个好多东西啊！好多东西。这都是什么东西的呢？那个是他们没有新文化的时候，还有那个老人那个东西，还有那个私人东西放在这里的。 여기 이렇게 수많은 돌탑들이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소망과 기원을 담고 저 끝까지 있어요. 굉장한데요. 눈에 뒤덮인 무수한 돌탑들이 보입니다. 마치 마니또이 같습니다. 마니또이는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나 기도문 등을 표시한 마니석을 쌓아 올린 것이죠. 这为什么刮了这个石头啊？这个就是从西藏那边朝拜的人，就是拉萨那边过来的人。对，然后他们挂的，然后就这个也是代表一种那个我们藏族人就像堆马灯石一样。马尼堆那个，马尼堆嘛。对，马尼堆。就是这个意思。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티베트인들은 변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주엔 무수한 정령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세상의 기륭화복이 나타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주술 행위를 해왔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교에서 숭배하던 자연의 여러 정령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용하고 변교 의식에서 쓰이던 도구를 불교 의식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 이런 의식을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급경사를 올라왔더니 지금 눈이 쌓인 데다가 내가 지금 우리 있는 데가 3,200이었으니까 3,500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눈까지 쌓여가지고 걷기가 좀 힘드니까 막 김나네요. 작년 8월에 내린 후 올해 첫눈이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린 첫눈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위벙 마을에는 3월에 눈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 보통 제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인다고 하네요. 눈만 아니었더라면 훨씬 수월한 순례길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쯤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시설이라 합니다. 那个叫什么？这个就是青稞在座的那个青稞爸爸。青青稞爸爸啊，对，这也是爸爸。嗯，青稞爸爸。青稞爸爸청보리. 칭커바바는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로 구워 만든 빵입니다. 와, 완전 너무 놀랐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빵 위에 고추기름을 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춥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不怎么了啊，好辣。给他们2个。 고추기름 얹은 빵을 먹으니 너무 매워서 몸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입니다. 고추기름 맛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맵긴 매운데 아주 고소하고 약간 참기름 맛 같은 것도 좀 나면서 간이 딱 맞아요. 맛있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성지인 위벙 신폭에 가려면 이 눈길에 2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쌓인 눈 때문에 걷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이자 티베트 사자의 설한 책을 저술한 파드마 삼바바, 즉 연화생 대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위벙 마을이 경전이란 뜻을 가진 것은 그가 경전을 마을의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두어 유래한 이름이라 하네요. 연화생 대사가 5일 동안 계셨던 곳이라서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죠. 티베트 불교에. 지금 이 롱다도 원래 저 위에서 날려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롱다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롱다가 눈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은 처음 봅니다. 你们去过神铺吗？不去，不去，下雪了。想下雪嘛。啊，你们是从哪里过来的？他们是从哪里过来的？他们家是干什么的？啊，他啥的？没见那里来这里，哦，西藏。西藏嘛，西藏。哇，那么远的地方过来，不能去神铺，下雪哦，好可惜啊。雪大地有嘛。真是的嘞。我推着去。 눈 때문에 신폭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티베트 사람들은 저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당 온천에서 말을 타고 올라올 때 걸어 올라가던 티베트의 한 가족도 역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폭이 불과 1시간도 안 남은 거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먼 길을 와서 성지를 코앞에 두고 돌아서는 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옛 차마고도는 크게 8개의 노선으로 나뉩니다. 마방이 주로 이용하던 노선은 2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윈난성의 남부 시쏨반나에서 리장을 지나 티베트와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후티아오샤는 그 노선 중 일부입니다. 리장 주변에 있는 위룽설산, 하바설산은 리장의 마방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16km, 깊이 2000여 미터에 달하는 이 협곡을 넘는 건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협곡의 이름은 후티아오샤, 호도협입니다. 사냥꾼에 쫓기던 호랑이가 이 바위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차마고도의 옛길을 체험하려는 사람들 덕분에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마고도 옛길 체험으로는 말이 제격이겠죠. 그래서인지 차마고도를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마방들이 후티아오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윈난성의 마방은 기본적으로 5필의 말로 1파를 이루었고 다시 8파, 즉 40필로 1소방을 이루었으며 3소방으로 1대방을 이루었습니다. 1대방, 즉 말 120필로 한 팀을 짜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海先生，这就是真正的茶马古道吗？是是是，他意思是从那边就是从桥头那里开始一路从这里过去都是茶马古道。他以前是用这个马来，下面公路不通的时候就是用运输那些就是用这个马帮来跑。用这条路啊。 차마고도의 주역은 마방입니다. 마방은 사람을 돕는 말의 무리라는 뜻으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운송 조직이자 상업 집단을 말합니다. 티베트 라사를 거쳐 멀리 네팔, 인도까지 갔던 마방은 주로 대형 상회와 사원에서 조직한 마방이었습니다. 차마고도의 마방은 195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 말이 많네. 쉬는 말들이 많네요. 아, 가장. 제가 카우보이 마부라 부르는 하이엠핑 씨는 마방의 우두머리인 마고토입니다. 마고토는 마방의 핵심 인물로 마방이 운송길을 가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집니다. 제 안전까지도 말이죠. 점심 식사를 위해 나시 객잔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전통 방식의 마방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마방의 후예들이 이제는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말을 타는 체험을 하게 해주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는 피요 살이요 생명이라 말하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차가 전해진 건 7세기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은 야크젓과 고기. 신선한 채소의 섭취가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한때는 티베트 말 한 필로 차 1톤을 살 수 있을 정도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차가 티베트에 들어갔습니다. 송나라 때 시작된 티베트 말과 중국 차의 본격적인 국가무역은 청나라가 망하기까지 1000년 세월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现在是用一个绳子是不是2个绳子。是一个绳子。哦，是。好了，可以放了。哦，可以了，可以放了。这个样子啊，这以前跟马帮的也是一样吗？是一样，马帮带的东西也是这样。是一样。但是他们以前的那些马的话，最重的就只能驮60公斤，它要走的时间特别长，是吧？就最重的就要驮120斤，60公斤。말 한 마리당 보통 60kg 정도의 짐. 120여 마리의 말을 이끌었던 마방들은 무려 7,200kg의 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구절 양장의 오르막길이 28번 굽어진다고 해서 28구빗길로 불리는 이 구간은 후티아오샤 트레킹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차마고도의 또 다른 주역은 노새였습니다. 말은 길이 가팔라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힘을 쓰지 못했고 고산지대에 사는 야크는 낮은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노새는 지구력과 고도 적응력이 뛰어나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악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이 미안해요. 이 좁은 길을 한없이 이어지는 이 좁은 길을 예전에 마방들이 이러고 다녔을 생각하니까 참. 긴 행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새는 선두에 서는 노새입니다. 그 역할을 맡는 건 암컷인데 수컷에 비해 신중하고 예민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노새는 맨 마지막에 서는 노새입니다. 마방은 맨 뒤에 체력이 강한 젊은 노새를 배치해 마방 행렬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교육로 중 하나인 차마고도. 그 길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门前更漂亮。啊，几把蓝旗的切，下坡不安逸。 말에서 내려 차마고도를 걸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 좁았습니다.
말도 말이지만 이 길을 걷는 마방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走这条路的时候啊，马会不会掉下来？不会，不会，没有，从来没有，我从来没有，从来没有出现过。哇，是这样的。前几年没有这样宽，以前、前年我们村民来这里修宽了，把这个加宽了。是这样的，嗯。 谢谢，辛苦你了，고생했다。哎呦， 숙소가 있는 차마객잔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의 풍광만큼이나 주인 아주머니의 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차.谢谢. 정말 따뜻합니다. 挺好，挺好。就是这就是玉龙雪山，主峰在这里。主峰是哪儿？这前面，但是现在前面的，哎，现在看不到那里。 차마고도가 있는 후티아오샤는 이 위롱설산과 맞은편에 있는 하바설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感谢帮你们的，你们帮我，太谢谢了哈。 짐을 실을 말 한 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돌려보냅니다. 이후의 여정은 내리막길이어서 말을 타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玉米，他最喜欢玉米。哦，这个是特别有影响，特别喜欢，也有影响啊。影响特别好。为什么刚到的时候没有给他，现在才给他？要给他休息一下，等他已经走累了，等他休息一下再给他吃，不然对心脏不会好。像我们人一样走累了不能喝水。 말의 먹이를 챙기고 말등의 짐을 싸고 풀고 하루 종일 말과 함께 생활하는 마부들에게 말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없는 차마고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마부들은 보통 4마리에서 12마리까지의 말을 책임졌다 합니다. 책임지는 말의 숫자가 많을수록 돌아가는 이득이 많았던 것은 당연하고요. 他对我是已经挺有感情的，他已经跟我3年了，3年。 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마부에겐 중요한 일상입니다. 几个月换一次吗？这个是一般都是半年。半年。对。你看嘛，这里卡了一个石头，你看嘛，是吧？看一下。石头。石头。是。哦，拿起来啊。要把它拿出来。 중국 왕조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말의 공급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티베트였던 것이죠. 为什么刚刚你的石头那个放在那边？它这个长满了以后，它就地上一踩的话，它石头夹在这里了。就半年换一次啊？是。这个的话就是。 如果长高了，就是半年要用那个刀来削一下，要把它削一下，削平了以后它就好走路了。出汗了，好累呀。它有名字吗？它有名字，叫海流。叫什么？海流。海流跟你一样。是。海流。 평생을 말과 함께했던 차마고도 마방들. 그들에게 차마고도는 그들 삶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실은 말 한 필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이엔핑 씨가 말을 앞에서 끌며 길을 재촉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길이 갈리는 곳이 많아 말을 먼저 앞세우면 말은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16살 때부터 시작하여 24년째 마부의 길을 걷고 있다는 하이엔핑 씨. 그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까지 존재했었다는 차마고도의 마방이었습니다. 마방의 명맥이 끊기면서 그의 아버지는 마방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지만 이제 그는 마방이었던 할아버지처럼 차마고도를 말과 함께 다시 걷고 있습니다. 我家好像我家爷爷这些他们都是搞的时间长。我家主要我家爷爷是他搞这个牛生意、马生意，好像那个金子生意是吧？淘金啊这些什么生意都他搞。所以的话就是说，哎呀，以前的话主要就是以前的这个马帮主。比现在一张车的还要实用是吧? 마방이 최고였던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길을 재촉하던 하이엔핑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말의 행동을 살핍니다. 他如果是不安全的话，就是进入那个雨季的时候，它会发洪水，就会上面的这些悬崖上会掉石头，会塌方。所以的话，雨季的人就不雨季的时候就不安全。 차마고도 마방들에게 제일 위험한 곳은 강입니다. 말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이런 절벽 구간입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후티아오샤 트레킹은 1박 2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간에 쉴 수 있는 객잔들이 있어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 중투 객잔에서 바라보는 설산 역시 위롱 설산입니다. 하지만 이곳 중투 객잔 최고의 풍광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가히 천하 제일 화장실로 불릴 만한 풍광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부 하이엔핑 씨가 후티아오샤 최고의 풍광이라고 꼽는 관음폭포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말이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관음폭포 주변의 협곡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합니다.
예전 참하고도 마방들은 이런 풍광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겁니다. 마부 하이엠핑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강의 상류인 진사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있는 스토우청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배경으로 용의 머리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까지 내려가는 자동차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한참 내려가요. 벼랑 끝 마을이죠. 더 이상 길이 없죠. 예, 바로 금서강 바로 옆에 있는 끝마을이에요. 스토우청은 해발 1720여 미터로 거대한 암석 위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진짜 바위네. 그래서인지 마을은 온통 바위투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스토우청은 13세기 몽골의 쿠빌라이가 인근의 도시까지 침입하자 나시족 지도자들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곳에 숨어들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시족은 먼 옛날 지금의 칭하이성이나 티베트 쪽에서 살다가 티베트 고원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헝두안 산맥을 따라 이주해 오면서 정착한 민족입니다. 나시족의 특징은 7개의 별을 달아 어깨에 거는 칠성피견이라는 어깨걸이 옷에 있습니다. 나시족 전통 복장은 지금 입으신 이런 복장입니다. 주로 푸른색하고 검은색을 많이 입으세요. 예전부터 이쪽 지역 분들이 푸른색하고 검은색 옷을 많이 입으시는 거는 이 짙은 색깔이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힘이 있다 그래갖고 원래부터 이런 빛깔들을 많이 입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 뒤쪽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으시고 뒤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7개는 지금 없는데 원래 이제 요 위쪽에다가 동그라미 7개를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7개를 위에다 붙이고 다니십니다. 칠성피견의 북두칠성은 세상에 빛과 온기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옷이 궁금하여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这个南西族的传统服装嘛，这个怎么样子穿上去的？哪些服装装呀？给我们看哪些看一下。服装这个？给我们看一下这个怎么样的穿呢？穿都不用了。干没得我了。穿一下。 할머니는 별게 다 궁금하다는 눈치십니다. 못 이기는 척하며 보여주시는 할머니가 고마웠습니다. 뒤에서 제대로 보니 마치 한 마리 학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할머니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귀여우세요. 82세라고 하시는데 아주 뭐 쾌활하시고 유쾌하신 할머니입니다. 예. 우와. 제가 옷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자 할머니는 아예 저를 방으로 안내하십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을 보여주시겠다며 옷을 뒤적입니다. 역시 검은색입니다. 漂亮了，漂亮吗？那个好看点，这个漂亮。我吃了了，吃了你吃。不没有，那些不啥没有，我看看。 아유 주름치마. 이걸 하나하나 다 하시네.
한 땀. 걔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셔갖고. 새 옷으로 한껏 멋을 내신 할머니. 나시족의 나는 검따, 시는 민족을 뜻합니다. 나시 사람들은 검따는 건 위대하다는 뜻과도 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시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새로 입은 옷 위에도 칠성피견 어깨걸이 옷을 걸쳐 입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500여 가구의 바이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먼 옛날 대리국 국왕의 화원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이족은 예로부터 꽃을 식재료로 해서 많은 요리를 해먹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꽃은 보이지 않고 얼하이호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바이족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시장만한 곳은 없죠. 바이족은 예로부터 백색을 존귀하게 여겨온 민족입니다. 중국어로 바이는 백색을 의미하니 바이족은 백색 민족이란 뜻이죠. 전통적으로 젊은 바이족 여인들은 흰색 모자를, 나이 드신 분들은 검은색 모자를 쓰시는데 공통점은 꽃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都是刺绣的啊，刺绣的，漂亮的，打扮得很漂亮啊，漂亮，别只是自制了，好吧，谢谢，再见，再见，再见。 매일 아침 장이 서는 공터 한켠엔 청나라 때 만들어진 야외 연극 무대인 희대가 남아 있습니다. 정월 보름날쯤이 되면 이 마을에서 모시는 저 본주 사당에서 본주를 모시고 요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주를 여기 모셔놓고 그 맞은편에 있는 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아주 떠들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신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사람들도 같이 재밌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즐겁게 하니까 신이 기분이 좋아져서 주성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우청의 골목길로 들어서니 바이족의 오랜 전통 신앙인 본주 신앙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본주사당은 바이족의 수호신인 본주를 모신 곳입니다. 본주는 바이족에게 평화와 행복, 행운을 가져오는 신이죠. 그래서 바이족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본주가 있습니다. 다리 지역에 있는 본주만 하더라도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거의 마을 하나에 본주가 하나씩 있는 셈입니다. 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모셔지는 신이 바로 저 얼굴이 검은 대흑천신입니다. 원래 인도 마하칼라다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전염병의 씨앗을 퍼뜨리라고 하는 천신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대신 그 전염병의 씨앗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게 되고 온몸은 부스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이 따리 지역의 바이족 사람들이 대흑천신을 자신들의 가장 큰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이족의 모든 일상은 본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굳은 일이 생겨도 본주를 찾죠. 这比等于说就是这个大天气是就是说那个衣食地服了吧？他们用钱就是用在这了，我们把这种钱打发出去，他们就把钱。不知道，人家不知道。 저우청의 본주를 만난 저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족 전통 염색법을 보기 위해 한 집을 찾았습니다.
这这张，看一下。 3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저우청에서는 쪽의 한 종류인 판람이라는 식물로 염색을 합니다. 소염 살균 성분이 있는 판람은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유명하죠. 판람으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쪽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아까 꽁꽁 실로 묶었던 걸 뜯어내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八次，八次啊，咋吃来晒干？晒干以后，明天早上染，染出来晒干。都是手工的。我们这个是很辛苦的，我们是我们很辛苦。这太辛苦了，太辛苦了。这一个一个扎起来的，一个一个扎起来的嘛。然后不一个，这个是鱼了吗？切起来是。啊，鱼。 저우청의 염색이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통 방식 그대로인 홀치기 염색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무명천을 실로 부분 단단히 감아 문양을 내는 염색 방법이죠. 漂亮的大花，大花。白醋是我们自己传下来的，传下来，传的是我们这个是传土的了吗？他们过来说渣渣在哪里？这里是州城。 最有名的是渣渣了，我们这里是最有名的。 홀치기 염색법은 이러한 무명천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꽃무늬 도안만 1000여 가지가 넘는다 합니다. 밑그림이 그려지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실로 단단히 감고 바느질해서 문양을 내는데 그 방법이 2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거를 염색한 다음에 이 실밥을 뜯어내면 무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찰염이라고 합니다. 염색을 끝내고 말린 후에 손바느질했던 부분의 실밥을 뜯어내면 이렇게 상상치 못했던 문양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란 쪽빛을 보면 바이족 여인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딸이를 떠난 저는 2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차마고도의 거점 도시 사시구전 사계고진으로 향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시구전은 일찍이 윈난성의 청동문화 발원지로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에는 소금의 집산지로 차마고도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했던 곳이죠.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리가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마방들은 이곳 사시구전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미얀마, 라오스, 북쪽으로는 티베트를 거쳐 인도, 네팔까지 진출했습니다. 딸이나 리장에 비하면 사시구전은 아주 소박한 규모지만 점포며 사당이며 성문과 사방가, 마점이 차마고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만리장성과 더불어 세계에서 위험에 처한 고건축 보호명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기금으로부터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가게들 중에서 제 눈에 먼저 띄었던 것은 바이족의 전통 신발 가게입니다. 예쁘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꽃씨는 바이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심는 전통적인 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는 이게 바이족 여성의 전통 신발은 이렇게 헝겊을 겹겹이 해가지고 밑창을 대는 게 이게 전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산시 구전의 중심은 사방가입니다. 산시 구전의 중심인 이곳 사방가에서 마방들은 먼 길 떠날 채비를 했죠. 예, 여기는 흥겨사라고 하는 사원인데 이곳으로 가던 마방들이 먼 길 떠나면서 이제 평안을 기원했던 곳이고 그 맞은편에는 괴성각하고 희대가 있습니다. 원래 희대라고 하는 곳은 극을 공연하는 곳이지만 원래 극을 공연하는 것도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면서 또한 여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상인들이 같이 즐거워하면서 구경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길 위에 인생을 살았던 마방들은 한쪽에서는 길 위에서의 안녕을 빌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극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산시 구전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참하고도 무역으로 돈을 번 마방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바이족 사람들은 집이 지금 보면 다 하얀색입니다. 원래 바이족 사람들이 흰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위 백색 숭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하얀 돌을 이렇게 놓으면은 또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흰색 돌을 숭배하는 그런 습속도 있었습니다. 백색을 숭배하는 민족이죠.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바이족의 전통 가옥이 궁금해서 이곳 산시구전에서 제일 볼만하다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这里就是欧阳道院。对。哦，这四等街最大的。哦，最有名的话还要保护。还要保护。欧阳大院我在港嘛。이곳 산시구전을 포함한 진천, 검천 지역은 예로부터 나무 조각으로 유명하다 했는데 집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작품 같습니다. 哇，这个窗户真的很漂亮。 예, 원래 이 검천현 사계진인데 여기가 원래 검천 지역이 목조, 그러니까 나무 조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정말 명불허전이라고 그 검천현 쪽에 그 목조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저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족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부엌 케이스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바이족의 그 청나라 때 말기에 지어진 오래된 집인데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천장이 지금 뚫려 있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이런 걸 천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곳은 부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다가 부엌신, 즉 조왕신이라고 그러죠. 조신을 모셔놓은 공간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물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천정이라고 그러네요. 집안이 이렇게 좀 밀폐된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천정이 있으면은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천정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빗물을 받아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정 구조가 많이 있죠. 집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품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시구전 인근에 있는 덴터우촌이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재미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당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양새여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수민족이 많은 윈난성에서 이러한 광경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행렬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도착한 곳은 본주 사당. 바이족은 마을마다 도처에 이런 사당을 두고 있습니다. 덴터우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본주인 대흑천 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걸까 궁금했는데 벽에 붙어 있는 글귀를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기 집안에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먼저 본주에게 그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이 사당에 와서 제사를 먼저 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본주라고 하는 이 본주가 바로 이 마이족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에요. 마을의 수호신이죠. 덴터우촌의 수호신인 대흑천신 앞에서 최대한의 예를 갖춰 결혼식을 알리는 사람들은 곧 백년가약을 맺게 될 부부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바이족은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본주를 찾는다더니 그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양쫑쩌 씨와 아버지입니다. 기쁜 일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옛말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말이겠죠. 사당에 모신 본주에게 차례대로 제사를 지낸 후엔 신께 바쳤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바이족은 본주를 초자연적 실력을 지닌 신이지만 천상세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마을에 살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와, 这么多. 谢谢. 요시에. 아우 이쁜 색깔 과자. 초록색 과자. 아, 漂亮哦. 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해바라기 씨, 강냉이, 사탕, 과자, 땅콩, 신께 바쳤던 색색깔 과자. 뻥튀기. 덴터우촌 사람들은 전염병의 씨앗을 삼켜 얼굴이 검게 변한 대흑천신을 재미있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염병의 씨앗을 삼킨 대흑천신의 독을 빨아주었다는 뱀도 보입니다. 뱀은 그때부터 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족은 대흑천신 같은 자기네 신만을 모시진 않습니다. 대흑천신 같은 본주 이외에도 여러 신을 다양하게 모시고 있는 것이 바이족입니다.
예, 바이족 사람들은 종교적인 포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죠. 예를 들면 공자나 노자, 석가까지도 모두 다 본주와 함께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자, 노자, 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을의 수호신인 본주죠. 그런데 바이족의 본주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이한 점은 다양한 본주들 중 최고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황소나 나무와 같은 동식물에서부터 민족을 재난에서 구한 영웅에 이르기까지 온갖 본주들이 각 마을의 본주 사당에 모셔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어느 마을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비가 너무 내려서 뚝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이 샌다 뚝에서.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상해서 가보니까 그 뚝이 터진 곳을 황소 한 마리가 자기 몸으로 막아서 마을 사람들을 살려줬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그 마을에서는 본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를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이 더 뭐 위에 있고 동물이 밑에 있고 이런 관념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같은 층차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족의 신화 세계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족의 신앙에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대칭적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족의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这些烧掉的，就是表示要献给上天了。兄弟说说。 다음 날 결혼식이 열린다는 신랑 양종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带你们去看一看。 사시 지역의 바이족 결혼식은 우리처럼 식장에 가서 행해지는 결혼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특별한 결혼식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사당에 가서 그들의 수호신인 본주 대흑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걸로 결혼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这叫什么？十三，十三，十三。那这个这是糖吗？葡萄大，葡萄大。葡萄大。너무 되게. 근데 우리 대리 지역에 딸이 지역에 말족 분들이 많이 드시는 치즈 튀김이에요. 아, 谢谢. 여기다가 설탕을 살짝 뿌려가지고 먹는 건데요. 이 잔치 음식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올해 26인 신랑 양종저 씨는 가구 목공의 일을 합니다. 우연히 부엌에 들어갔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고기 2마리를 열정과 상서로움을 상징한다는 붉은색 실로 묶고 있었습니다. 신부집에 보낼 함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有什么用途？为什么做这样子的？讨媳妇就要一定要做这一桌。这一桌不做那媳妇好不回来。媳妇叫不回来。这是我们的风俗嘛。风俗呀，是啊。一般结婚的时候，一般结婚，反正是闹孩子，父母娘母都好做。那个。 돼지 발과 닭, 그리고 닭 모양으로 만든 돼지 내장까지. 그런데 여기에 마치 사람처럼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도 배도 더 짜죠. 그거 뭐 쳐도 더 짜지시가. 심지어 돼지 발에 압정을 이용하여 눈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웃음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이제 좀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明天打扮的更好了，还要打扮呢。还要打扮，怎么样的打扮？还有挂个腻子啊，这些。这腻子还挂上去了，可以试试看。挂个当这个挂个啊，打扮的更漂亮了。挂个腻子，我给打的呀。打的谢谢呀，那些挂个啊，可以，真漂亮。我的。 아, 난怪送新娘子的一定要打扮得漂亮。 이제는 심지어 목걸이까지 걸어줍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닭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 집에서 신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신부 집 안팎의 신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족한 예물을 보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부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의미이겠죠. 아, 예뻐졌다. 再吃饭呢。 아, 真漂亮。 특히 많은 가축들 중 닭을 쓰는 이유는 바이족을 비롯한 윈난성의 소수민족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바로 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받쳐 들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 신부한테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신부를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농업이 주업인 바이족 사람들. 이 상차림에는 풍요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져온 한 트럭의 혼수품입니다. 탈곡기부터 시작해서 쌀에 이르기까지 혼수 품목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차를 타고 오던 신랑 신부가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최소한 6번의 멈추기 놀이를 하는 바이족의 혼인 풍속 때문이라 합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6번 이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바이족은 6이라는 숫자를 중시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真的漂亮哦！谢谢。我媳妇漂不漂亮？那我好不好看？高兴啊！ 그래서인지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놓인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곤 뭔가를 외쳐댑니다. 또 한 번 멈춰서게 된 겁니다. 신부한테 잘하겠다는 선서를 시키는 거래요. 신부가 안쓰러워서 신랑 어머니가 나서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신랑은 축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주는 운전자도 받는 신랑도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겨우 신랑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랑 신부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바이족 집안에는 주로 2층에 조상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제일 먼저 조상신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조상신께 인사를 드린 후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곳은 신랑 양종저의 할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지요. 신을 섬기는 만큼이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깍듯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본 바이족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조상신을,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본주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바이족 양종저 씨의 삶도 아버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그들은 보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바이족은 아직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화를 공부하면서 제가 만난 중국의 소수민족은 인류 무형유산의 보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대자연이 숨쉬고 인류의 오랜 교역로인 차마고도의 중심에 있는 땅, 그리고 천상의 화원이라 불릴 만한 풍광과 다양한 민족이 있는 곳. 중국 윈난성은 언제나 다시 찾고픈 그리운 땅입니다. 언제